자, 로프트 펜 예제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요 피처를 하나 만들고요. 요 피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단면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D, E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단면 A는 회전 보스 베이스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면 B는 이렇게 로프트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파일 그리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단면 간의 간격은 100씩 띄워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을 하나씩 만들고 할 텐데, 먼저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요거를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펠러의 축심 쪽에 요거를 회전 보스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를 좀 이렇게 맞춰 놓고 그려 볼게요. 일단 요거 등각 보기에서 예제 그림처럼 이렇게 정렬이 되려면 정면 평면 요거는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우측면 평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측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왔어요. 중심선을 추가하는데 자, 이 중심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수평 피드백을 보고서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찍어서 원점에 대해서 x의 음의 방향으로 두 번째 점을 찍어 줄게요. 이게 회전 보스 베이스여야 되니까 당연히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중심선 그립니다. 요래 그려놨어요. 자, 회전 보스 베이스는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회전 보스 베이스의 프로파일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반을 그려놔야 이게 회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반을 그리려고 할 때 요거를 관찰해 보면 참, 단면 A에서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요거를 사실은 더 봤어야 되는데 쏘리. 자, 보시면은 여기가 60파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50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R값이 70이라는 요런 말이 있어요. 요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치수를 요렇게 확인한 걸 가지고서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그릴게요. 라인을 요렇게 두 개까지만 추가해 놓습니다. 요렇게 두 개만 추가해 놓고 지능형 치수 갑니다. 선과 중심선을 선택하고 커서를 중심선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면 요거 지름치수로 기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지름치수가 60. 자, 그런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중심선의 끝점이 왼쪽으로 간 중심선의 끝점이 너무 짧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쭉 당겨 줍니다. 왼쪽으로 쭉 당겨 줬어요. 그래서 중심선의 길이를 넉넉하니 늘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3.5를 추가하겠어요. 3.5를 추가하는데 더 쉬운 게 접선 호흡이기는 하지만 3.5를 그리겠습니다. 3.5를 그릴 때 끝점 일치를 보면서 여기 1번 딱 클릭하고 이 중심선에다가 2번 클릭할 때 일치 구속을 보면서 클릭해요.
그 다음에 3번 갈 때는 여기쯤에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3.5. 자, 이런 식으로 추가했어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이 필요할까요? 이 호와 이 선은 서로 탄젠트 구속이 있어야 되겠어요. 육안으로 이 형상을 보니까 탄젠트가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호를 다중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지능형 치수를 추가하는데 이 끝점과 선을 선택해서 요 간격을 150 어느 겁니까? 호의 끝점하고 선 자체를 클릭해서 지능형 치수로 150을 넣은 거죠.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호의 크기를 이제 지정하면 되겠어요. 지능형 치수로 요거 70이었죠? 70. 자, 요렇게 마저 넣어 봅니다. 그럼 완전 정의 끝날 거예요. 자, 70.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가기 S. 회전 보스 베이스네요. 자, 그런데 이거 폐곡선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회전 보스 베이스 하는 순간 스케치가 열렸다 그러겠죠.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yes. 그죠? 자, 미리 보기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나요? 네. 마치 총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총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요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자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렇게 평면의 간격을 하나, 요게 우측면 평면이라 가정하고 A가 우측면 평면이라 가정하고 하나, 둘, 셋, 넷, 4개의 평면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디에서? 우측면 평면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4개의 평면을 더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다시 자, 제가 우측면 평면을 한번 클릭해 놨습니다. 컨트롤 키를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면 평면에 테두리에 커서를 댔을 때 사방 화살표가 이렇게 떴죠. 이때 클릭해 가지고 당겨요. 잘 당겨지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에서 손 뗐고요. 자, 이 개수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인스턴스 개수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4개죠.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 개수에다가 4개로 넣고 이 옵셋 간격은 옵셋 거리 값은 100으로 넣어 주시면 이 짝으로 총 4개의 평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놓고 간격 값을 100. 자, 요러면은 우리가 좀 컨트롤 7 등각 보기 이렇게 놔두고 보면 평면 1, 2, 3, 4 총 4개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이거 단면마다 평면에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이 평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면 1을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을 살짝 클릭하거나 F2로 이렇게 선택해서 저 이름을 바꿀게요. 이 평면의 이름을 뭐로 지정해 두는 게 좋겠어요? 대문자 B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B에 대한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겠구나. 로프트에 B에 대한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A는 어디에다 그리는 거예요? 우측면 평면에다가 A 프로파일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B 평면에다가 B 단면을 그려주는 거고. 자, 평면 2는 또 이름을 뭐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대문자 C. 평면 3은 대문자 D. 평면 4는 대문자 E. A, B, C, D, E. 그렇죠. 요렇게 해놓으면 단면마다 이 라벨식으로 이렇게 알파벳 기호를 써놨으니까 이 B 단면 할 때는 어느 평면에다가 B 평면에다가 스케치하고 이러면 내가 실수를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단면 A에는 어디에다가 그린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우측면 평면. 그렇습니다. 단면 A에는 우측면 평면 여기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확인하셨죠? 네,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갑니다.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이렇게 와서 면의 수직 보기, 화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AA는 이렇게 코너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중심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뭘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중심 사각형이 더 낫죠. 왜냐, 치수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사각형의 중심에다가 50 이렇게 찍어 놨단 말이죠. 중심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요렇게 1번 찍고 요렇게 2번 찍고 해서 중심 사각형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뉘어서 그리는지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누워서 그려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아, 참, 또 이걸 그려버렸네. 자, 중심 사각형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먼저 형상의 자세를 정렬을 해야 되겠어요. 자세를 어떻게 정렬하겠습니까? 원점하고 중심 사각형의 중심점을 어떻게 수평 구속으로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세 구속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으로 50이라는 치수로 위치를 잡아 놓을게요. 중심 사각형의 중심점 있죠? 요거하고 엣지하고 클릭해서 요렇게 간격을 50 자,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 치수들을 넣으면 되겠죠. 크기 치수 넣는데 넣기 힘든 게 요거 4를 먼저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 얇아지면은 뭐 다른 변의 치수는 넣기 쉬우니까 요거 얇게 되는 4mm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 변을 선택해서 요 변의 길이는 50이었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AA 단면의 스케치는 끝났어요. 예,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 종료. 자, 미리 디자인 트리에서 B라는 단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좀 확대를 해 놓을게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안 보이니까. 자, B라는 단면을 내가 디자인 트리에서 클릭해 놓고 여기에 스케치 가겠습니다. 면의 수직 보기. 자, 이거 앞서 그려놓은 중심 사각형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컴퓨터상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할게요. 중심 사각형을 AA 단면 맞춰서 요 그려놓은 게 밑에 깔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사각형을 또 그리는 게 좋아요. 중심 사각형으로 또 그리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이 원점에다가 그 중심사각형의 중심, 앞서 그려놓은 중심사각형의 중심, 여기에다 1번 찍고, 그 다음에 2번, 세점 중심사각형 가야 된다. 세점 중심사각형. 그냥 중심사각형 가면은 수평수직 구속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세점 중심사각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2번 찍고 그 다음에 3번 찍으면 요런 식으로 중심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방이 맞나? 뭐 방향은 잘못 이야기하긴 했네. 쏘리. 자, 세점 중심사각형을 갑니다. 요거죠, 요거. 그죠? 자, 일단 중심을 클릭했어요. 2번을 여기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쏘리. 2번을 여기로 찍고, 그 다음에 3번 요렇게 찍었어요. 화면이 요렇게 기울어졌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던 게 우리는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보면서 그리고 있던 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렇게 기울어진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점 중심사각형의 중심점은 앞선 스케치의 중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 위치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70도라는 각도를 먼저 잡을게요. 크기 치수는 나중에 잡을게요. 170도라는 그 각도를 잡을 때 제가 디스플레이 유형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은선 제거 요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어느 거로요? 은선 제거. 이러면 앞선 스케치들도 보이죠? 자, 이랬을 때 각도를 넣을 때 어느 거를 선택한다? 앞선 스케치의 위에 있는 수평선이고 지금 그린 사각형의 위에 기울어진 요 선분이고 요 두 개를 선택해서 170도라는 각도 값을 넣어 보려고 해요. 자, 지능형 치수 위에 있는 선분끼리 선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각도가 170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170. 중심점이 제 거는 잘 클릭이 안 됐나봐요. 벗어났네. 다시 일치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혹시 사각형이 멀리 도망간 사람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기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요거 4mm죠. 4mm 기입할 때 요 선을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요. 선과 선의 간격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선으로 갈게요. 요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빼면은 이게 선형 치수예요. 이렇게 선 가까이 갖다 대야 정렬 치수가 됩니다. 온라인 치수. 캐드에서 온라인 치수. 자, 이렇게 했을 때 4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근데 여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다시 지능형 치수를 가는데 선과 선의 간격으로 그냥 갈게요. 두 선의 간격을 클릭하면 이렇게 정렬 치수 넣기가 더 편하죠? 두 선의 간격. 이렇게 넣으면 정렬 치수 넣기 편해요. 이렇게 해서 4mm 넣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의 길이가 6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도 선과 선의 간격으로 하는 게 편하지만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선에 가까이 기울였을 때 정렬 치수가 되면 60
자, 요렇게 치수 기입이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면 스케치 종료 갑니다. 스케치 종료. 자, 이번에는 C라는 단면을 가기 위해서 B구나. 참. B 했네. 제가 헷갈릴 뻔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C라는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새로 가야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스케치 가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역시 그 단면 CC 요거를 맞춰서 그릴 건데요. 좀 화면을 키워서 설명을 할게요. 사각형 중에 역시 세점 중심 사각형을 쓰는데 첫 번째 점은 먼저 존재하고 있던 요 중심점을 1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2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3번 클릭해서 역시 세점 중심 사각형 요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갑니다. 센터점 여기에다가 이게 또 풀릴 것 같긴 한데요. 참 아까는 너무 정렬해서 설명했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2번 찍고 3번 찍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리고 또 각도가 얼마였더라? 150도. 네, 150도. 자, 그래서 각도 치수를 넣을 때 어느 곳에서부터 150도냐면요. 첫 번째 단면 있죠? 첫 번째 AA. 요거 선에서 얘를 150도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단면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해서 첫 번째 단면에 위에 있는 수평선 구분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선분 선택해서 요 각도를 150도. 이게 또 중심점이 또 벗어났네요. 자, 역시 앞선 스케치에 중심점을 잡고 방금 그려놓은 사각형의 중심점 요거를 다중 선택해 놓고 일치 구속 조건을 다시 잡습니다. 다시 위치가 정위치 됐죠? 정위치 다시 됐으면 자, 좀 전에 한 것처럼 가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자, 먼저 이 선과 이 선의 간격 치수 80을 먼저 넣을게요. 요거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 선과 요 선의 간격 치수를 갑니다. 요렇게 80. 그런데 지능형 치수를 또 안 쓸 거예요. 지금 이 선분은 좀 길어 가지고 내가 클릭 선택하기 좋죠. 앞선 스케치에 보면은 이렇게 4mm 적용된 스케치 선이 보이죠. 요 두 개를 다중 선택해서 무슨 구속을 하면 좋을까요? 동등이에요. 동등. 그렇죠. 굳이 치수를 안 넣어도 돼요. 앞선 스케치의 이 선을 선택하고 지금 스케치의 요 선을 선택해서 다중 선택해서 동등 조건을 넣으면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4mm 치수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치수랑 요거 다 확인되셨나요? 이상 없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스케치 종료. 자, 이번에는 또 보면은 또 가려졌다.
자, 단면 C를 했고 D를 그릴 차례네요. D를 그릴 차례네요. 150도에다가 100짜리네. 150도에 100짜리. 자, 그러면 단면 DD는 어느 평면에 그리는 거예요? D라는 평면에다가 스케치해야 되겠죠. 디자인 트리에서 D라는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갑니다. 자, 역시 세점 중심 사각형을 사용할 거고요. 세점 중심 사각형을 사용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점 앞선 스케치에 센터에다 찍어 놓고 일부러 두 번째 점을 요 정도로 기울여져서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마저 찍어 놨어요. 자, 이게 착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케치 선에 위에 있는 수평선하고 요 선분하고를 130도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요거 할 때 이 사각형의 위치가 또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자, 요 선하고 요렇게 각도 치수를 130. 이번에는 안 도망갔네. 잘 찍혔네요. 이번에는 잘 찍혔어요. 자, 그러면은 지능형 치수 기입할 때 먼저 이 선과 이 선 두 선의 간격 치수로 100을 넣을게요. 100을 넣을게요. 자, 선과 선의 간격 100. 어머? 아이, 도망가네. 중심점들을 일치시켰습니다. 정렬됐는 줄 알았더니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맞춰놨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신가요? 그러면 앞전에 한 것처럼 요 먼저 스케치된 선분의 길이하고 방금 스케치한 요 선분의 길이를 역시 동등 구속으로 갑시다. 그럼 완전 정이 되겠네요. 자,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다중 선택해서 동등. 자, 그러면은 단면 DD는 다 그렸습니다. 스케치 종료. 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거의 끝납니다. 어딥니까? E라는 평면에다가 단면 EE를 이제 스케치할 거예요. 자, 세로 E라는 평면에다 스케치 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역시 중심사각형, 세점 중심사각형 가는데 요렇게 2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3번 찍어서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자, 또 갑니다. 자, 여기 중간에다 찍고 요래 찍고 요래 찍고. 이게 움직여지나? 역시 움직여지네요. 저는 일부러 중심사각형, 세점 중심사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딱 움직여 봤어요. 떨어지니까 이 원래 있었던 중심점하고 다중 선택해가지고 먼저 일치를 잡을게요. 짜증나니까 먼저 일치를 잡았어요. 먼저 일치. 자, 요렇게 해놓고 지능형 치수 갑니다. 요번에는 95도 각도죠. 요렇게가 95도 각도죠. 요거 95도. 자, 이 선과 선의 간격을 먼저 잡습니다. 길이 치수를 요거 50으로 가면 되겠네요. 50. 자, 요렇게 해놓고 앞선 스케치의 선하고 요 두 개를 역시 동등 구속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동등 구속으로 갑니다.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동등. 자, 스케치는 종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까지는 만들었는데 요 도면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펠러의 선의 반경은 800이다 라고 이렇게 참고 치수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단면을 잡은 E까지가 400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단면 모양들이 다른 거, 아 이거 로프트로 가는 거네 라는 거였어요. 로프트 피처로 만들어야 되겠네, 요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등각 보기를 켜 놓으시고요. 이 뭡니까? 프로파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로프트 보스 베이스 할 때 첫 번째 프로파일은 언제나 우리가 각도 기준 생각했던 그 선들을 클릭하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단면은 위에 있는 선, 두 번째 단면도 위에 있는 선, 세 번째 단면도 위에 있는 거, 요렇게 각도를 적용했던 선들을 프로파일 선택할 때 클릭 요렇게 해온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커넥터가 꼬입니다. 로프트의 커넥터가 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로프트 보스 베이스 갑니다. 자, 위에 있는 선을 딱 클릭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연결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거도 위에 있는 선을 선택해요. 네 번째 거도 위에 있는 방향, 얘도 요 방향. 자, 요렇게 했더니 아이고 요거는 커넥터가 하나 꼬였네. 요것도 커넥터가 이렇게 꼬였네. 자, 커넥터들은 제 거는 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맞춰 놨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은 저장을 누르시기 바래요. 자, 요 로프트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표시 유형을 스케치 하느라고 바꿔놨던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죠? 자, 여기에서 등각 보기 해놓고 생각을 하니 이 디자인 트리에 있는 이 평면들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서 좀 걸리적거리죠? 자, 그래서 평면 B도 숨기기, C도 숨기기, D 평면도 숨기기, E 평면도 숨기기. 이 평면의 디스플레이들을 다 숨기기로 조절해 놓고요.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이 형상을 만든 상황에서 잘 보시면은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 치수로 그 표현이 여기 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 값이 30이다 요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셨나요? 자, 여기에 필렛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필렛을 줄까요? 로프트로 생성된 피처의 끝을 제가 화면 확대하고 있는데, 요렇게 끝에 날카롭게 되어 있는 모서리들 있죠? 요 모서리들 두 개의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필렛을 3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필렛, 빠른 팝업창 바로 뜹니다. 그죠? 필렛 선택해서, 자, 필렛의 항목은 모서리선 두 개로 선택을 했고
탄젠트 파급에다가 전체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는 상황. 필렛 변수창에서 필렛의 반경에다가 여기 반경에다가 30 넣으면은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을 30 입력하고 자, 요렇게 미리 보기에 잠깐 안 떴었는데, 자, 요렇게 필렛 적용하고 나니까 요렇게 보고 있는 그림처럼 요거하고 이제 같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있는 요 하나의 프로펠러의 하나의 날개를, 블레이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똑같이 요거를 또 만들고 요거를 또 만들고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까요? 이거를 네, 피처 명령에 원형 패턴을 이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원형 패턴 실행해 주시고요. 원형 패턴 실행해 주시고, 자, 먼저 이 피처 및 면은 나중에 제가 선택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원형 패턴 하실 때 현재 여러분은 스케치 원형 패턴까지 배우셨는데 피처 명령의 원형 패턴은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그죠? 자, 이 스케치 원형 패턴에서는 파라미터를 뭐로 잡았습니까? 중심점을 잡았죠. 이 원형 패턴에서는 피처 명령이기 때문에 중심점을 잡는 게 아니고 중심축을 잡아야 돼요. 중심축을 잡아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여기에 그 보이기 숨기기 아이콘이 디스플레이 모음에 있습니다. 요거 켜시면은 임시축 보기라는 요거를 켜줄 경우 회전 보스 베이스로 만들었던 이 임시축을 켜서 이 임시축을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회전 피처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스케치에 이미 중심선을 작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회전시켰던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회전으로 만들어진 형상의 원통면을 선택할 경우 이것이 스케치에서 적용했던 중심축을 인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회전 보스 베이스의 원통면이 스케치에서 중심축을 그린 거를 가지고서 회전된 피처이기 때문에 이 원통면을 클릭하는 순간 스케치에서 사용한 중심축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셈이에요. 어느 게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숨기기, 보이기 요거에서 임시축 켜는 거 하고 임시축을 일일이 클릭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이 원통면을 파라미터로 바로 클릭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죠? 원통면을 클릭해서 이 원통면이 가지고 있는 축을 파라미터 중심축으로 차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뭡니까? 우리는 인스턴스 개수를 이제 지정할 건데 인스턴스 개수 몇 개로 가야 됩니까? 3개죠. 원본 시드 이거 포함해서 총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예요. 2개 더 만든다고 해서 2개만 넣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채울 각도는 몇 도입니까? 360도. 총 360도의 동등 간격으로 3개를 인스턴스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동등 간격이 체크가 안 돼 있다면 120도로 가도 돼요. 자, 우리는 동등 간격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360도 내에 3개의 인스턴스 피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저도 요거 3개로 맞춰 놓고, 두 번째는 피처 및 면을, 아이고 너무 이쪽으로 가네. 피처 및 면을 선택할 건데요. 피처 및 면, 여기를 클릭해서 저는 입력되기로 바꿨는데, 어떤 피처를 선택해야 될까요? 로프트 피처. 당연합니다. 빼먹지 마시고 필렛 피처도 포함해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로프트 피처만 선택하면은 그 뭡니까? 필렛이 적용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렛 피처도 선택을 해주세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전체 미리 보기도 한번 켜 보시고요. 전체 미리 보기도 켜 보시고요. 맨 밑에 전체 미리 보기 있죠?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등각 보기. 등각 보기 해놓고, 우리는, 야, 요거, 예시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었군요. 박수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요 파일은 뭐로 저장하겠습니까? 로프트 펜이라고 이 파트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펜. 여기까지 로프트 기능과 그 회전 원형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펠러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